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파일러 구성. 자, 금요일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간 언어, Intermediate Language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 자, Policy Notation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기본적인 컨셉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중간 언어를 우리가 인터미디어트 랭귀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추상적인 형태로 인터미디어트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제 특화된 표현으로 우리가 인터미디어트 코드라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그 컴파일러의 이제 프론트엔드와 이제 백엔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제 각각의 모듈들을 이제 구별짓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런 표현들, 이런 컨셉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등한 그리고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표현하는 모델이나 뭐 책이나 논문이나 뭐 기술 문서 등등에서 약간 정도의 뭐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컨셉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컨셉들 쭉 이야기를 하고요. 예, 폴리스 노테이션 이제 살펴봤었죠.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폴리시 노테이션은 이제 포스픽스 형태로 내용들을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퍼런드가 앞에 나오고 이 오퍼런드를 처리할 수 있는 자, 이 오퍼런드를 처리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뒤에 나오는 다음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오퍼런드가 이렇게 나오고 뭐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붙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세무 오퍼레이터가 뭐 두 개의 오퍼레인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포스픽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는 보통은 이제 인픽스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인픽스, 포스픽스. 자, 포스픽스 리프레젠테이션의 특징은 뭐라고 했나요? 괄호가 필요 없는 그러한 그 표현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이제 수월하다. 스택에 놓고 우리가 연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터프리터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단점이라 하면 이제 이게 옵티미제이션이 어렵다라는 내용들.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 어드레스 코드하고 뭐 트리 스트럭처드 코드 등등등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한번 3 어드레스 코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거를 이제 3주소 코드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의 IR이고요. IR, IL이고 그 다음에 머신 랭귀지 표현할 때도 이런 특징들이 반영된 머신 랭귀지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간에 배웠던 그 SIC의 그 어셈블리 표현식도 뭐 유사하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86 머신 코드가 됐던 뭐 MIPS 머신 코드가 됐던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비슷한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에서 최적화 작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유용해요. 유용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어떤 연산을 한 결과를 임의의 저장 장소에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되는 어떤 레지스터의 개수를 줄이거나 또는 공통된 어떤 연산식을 뽑아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이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3어드레스 코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자, 오퍼런드 B와 오퍼런드 C가 있고요. 두 개의 뭔가 연산을 하고 그 연산 결과가 저장되는 결과에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폼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뭐 이런 거죠. x에다가 y 더하기 g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익스프레션이 이런 형태로 이제 옮겨오는 거죠. 뭐 거의 동등하죠. 뭐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너럴 폼이고 이게 왜 3대도 코드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주소가 3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주소? 자, P 연산자가 될, 오퍼런드가 될 B의 주소, C의 주소, 그리고 연산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장이 될 타겟의 주소. 이 3개의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3어드레스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A를 리절트 어드레스, B하고 C를 오퍼런드 어드레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주소가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3어드레스 코드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튜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튜플의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쿼드러플, 트리플,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트리플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쿼드러플이에요. 쿼드러플은 아주 말 그대로 여기서 사용되는 세 개의 주소 그리고 오퍼레이터 이렇게 그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앞에 오퍼레이터가 오고요. 이 오퍼레이터가 오는 게 뭐냐면은 그 명령어가 오는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dd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오고 그 다음에 오퍼란드 1, 오퍼란드 2 그리고 리절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옮겨오게 되면 어떤 형태의 표현이냐면 add인데 y하고 g를 add하고 결과를 x에다 저장해라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하이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게 상당히 손쉽게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산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저장되는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트리플은 튜플이 4개가 아니라 3개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오퍼런드 1, 오퍼런드 2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리절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네요. 다른 거 특징이고요. 자, 인다이렉트 트리플도 기본적으로 트리플인데요.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트리플의 이제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점표 이제 2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연달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라인을 보게 되면 A에다가 B 더하기 C 곱하기 D 나누기 2를 한 결과를 집어넣어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의 연산 시퀀스를 보게 되면 C하고 D를 먼저 곱하고요.
B로 나누고, 자, 그 결과를 다시 B에다가 저장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먼저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 결과를 2로 나눌 거고, 그 결과를 이제 B하고 더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뭐 심플하죠. 익스프레션이 뭐 위에 거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C하고 D를 곱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거 뭔가 이제 서브 익스프레션이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서브 익스프레션, 밑에 있는 서브 익스프레션 두 개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정도 정보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놓고 한번 쿼드러플, 트리플, 인다이렉트 트리플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곱하기 연산을 해야 돼요. 곱하기 연산하고 C하고 D를 곱하고 그 결과가 어디 저장이 되느냐? 자, temporary register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임시 저장 공간에. 자, C하고 D를 곱한 결과를 저장을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T1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처리해야 될 연산은 어떻게 되나요? T1을 누구로 나눠야 될까요?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나누기인데 T1과 2를 가져와서 나누고요. 그 결과를 T2에 저장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연산식 나누기까지의 결과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T2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떤가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더하기를 하는데 B와 T2를 더하고 그 결과를 T3에 더합니다. 저장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뭘까요? T3죠. 자, 그러면 이제 right hand side의 연산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이 T3의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A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인스트럭션은 assignment고요. 자, 근데 assignment는 여러분들 인자가 여러 개, 그러니까 뭐 바이너리 익스프레션처럼 오퍼런드가 뭐 두 개 있거나 뭐 그런 녀석이 아니죠. 소스와 타겟만 있으면 돼요. T3가 여기 앞에 나오고요. 첫 번째. 자, 여기 두 번째 오퍼레이터는 없습니다. 비워놓고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장되는 공간이 이제 A로 지정이 됩니다. T3의 결과가 A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쿼드러플로 바꾸는 거는 그대로 쭉 다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쭉 다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곱하기 연산을 처리하고요. C하고 D를 받아서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가 T4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사이먼트를 하는데 요거 콤마가 하나 빠졌네요. 콤마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T4의 내용을 F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인 흐름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쭉 다 풀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쿼드러플의 특징을 보시면, 자, 이 템포러리 변수들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산을 하는데 T1을 가져다 쓰고, 두 번째 연산을 하는데 뭐 T2, T3, T4,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 템포러리 공간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자체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가지고 임시 변수를 만들어내니까, 비효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가 있죠?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코드를 변환하거나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쭉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옵티마이저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 공간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임시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임시 변수의 어떤 이제 스콥 같은 것들, 임시 변수의 어떤 데이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구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서 이제 T1이 사용이 됐는데 이 T1의 값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T1의 공간이 계속 리저브 돼가지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령 보게 되면 이 T1이 쓰이는 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연산식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옵티마이저는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쓰이고 나면 더 이상 쓰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누기 T1의 결과, 그다음 2,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T1에다가 저장.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최적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 최적화기하고 아주 이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쉽게 이렇게 공간들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효율성 같은 것들은 이제 뒤에서 따진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플은 어떻게 되느냐? 자, 트리플은 그 인스트럭션의 이제 시퀀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템포러리 레지스터들 임시 공간이 쓰인 것들을 조금 이제 축약한, 좀 이제 효과적으로 좀 바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3튜플 구조고요. 자, 곱하기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이에요. 1번 인스트럭션. 자, 그러면 2번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나누기 1번의 결과 그리고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시퀀스대로 쭉 수행이 돼요. 자, 더하기 B 그리고 누구하고 더하느냐? 2번의 결과. 자, 그리고 자, equal A 그리고 3번의 결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지스터의 사용 같은 것들을 자, 요런 어떤 그 일종의 어디서 처리된 결과를 가져다 쓰고 어디서 처리된 결과를 가져다 쓰고 자,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저장 공간도 좀 이제 수월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것들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냐면 작업의 어떤 시퀀스나 선호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령 2, 3, 4는 모두 다 누구하고 이제 디펜던시를 받게 되냐면 바로 앞에 인스트럭션하고 이제 디펜던시를 갖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인스트럭션이 처리가 되려면 2번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고요. 2번이 먼저 처리가 되려면 1번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고 어떤 그 인스트럭션 간의 이제 오더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 있는 게 이제 인스트럭션 리오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어들의 순서를 꼭 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작성한 것처럼 안 하고 이 컴퓨터의 CPU 아키텍처에 따라서 더 이제 빨리 수행할 수 있는 것들, 뭐 비동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 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명령어들의 어떤 그 실행된 순서를 막그 뒤섞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이제 기준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트리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쿼드러플하고 트리플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인스트럭션의 어떤 시퀀스 정보를 가지고 자, 이 다음 인스트럭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서 쿼드러플의 이제 약간 변형이 우리가 이제 트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터랙트 트리플은 조금 더 큰 변형이 있는데요. 자, 인터랙트 트리플은 명령어들의 어떤 작업 순서가 있고요. 작업 순서가 있고, 이 명령어들의 어떤 그 작업 시퀀스하고 매핑되는 명령어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게 왜 같이 존재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 C하고 D를 곱하는 이 명령어가 같은 녀석이라는 거예요. 같은 녀석.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ommon sub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부분식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트리플로 가면서는 뭘 하냐면, 이게 같은 일을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IR에서 여러 번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특징적인 걸로 놓고, 인다이렉트 트리플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트리플의 명령어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오퍼레이션즈에 나열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돼요. 1번을 수행하는데 1번은 누구를 실행하느냐? 인스트럭션 테이블에 있는 1번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실행한다는 거죠. 시퀀스만 볼까요? 2번은 이 녀석, 3번, 4번, 5번에서 누구를 실행하냐면 1번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6번에서 5번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트리플은 그 공통 부분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령어들이 기술되는 그 사이즈가 줄어들게 돼요. 계속 재활용을 하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보시는 것처럼 뭐 C하고 D를 곱하는 거, C하고 D를 곱하는 거. 2번은 1번의 결과와 2를 나누는 거. 3번은 자, 2번의 결과와 B를 더하는 거. 4번은 3번의 결과를 A에다가 저장하는 거. 5번은 뭐 1번의 결과를 F에다가 저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커먼 서브 익스프레션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더 이렇게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이제 미리 분석이 된 건데요. C하고 D를 곱한 결과, 이 곱한 결과가, 어떤 그 명령 순서에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C하고 D가 리디피니션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면, 만약 C의 값과 D의 값이 바뀌지가 않는다라면 C하고 D를 곱한 결과는 항상 같게 되겠죠. 같게 됩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느냐? C하고 D가 곱한 결과가 같기 때문에 C하고 D를 리디피니션을 안 한 그러한 상황에서의 공통부분식이 도출될 경우 그 연산을 다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뭐 x에다가 뭐 c하고 d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y에다가 c하고 d를 곱하고 뭐라고 할까? 뭐 g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위에서 c하고 d가 각각 뭐 10, d가 뭐 5 이렇게 디파인이 됐고 이 사이에서 다른 인스트럭션들은 쭉 있는데 C나 D에다가 뭐 임의의 값을 넣는 이 리디피니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C하고 D를 곱한 결과는 아마 50이 되겠죠? 50이 되는데 이 밑에서도 똑같이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연산한 거를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재활용.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빠르게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제 C가 다시 디펜션이 됐다. 5라고 뭔가 값이 바뀌었다. 그러면 밑에 어쨌든 공통 부분식이긴 하지만 C가 새롭게 디파인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을 50이라고 내가 간주할 수 있을까요? 틀린 계산이 되겠죠. C가 새로 디파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50이 아니라 25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연산했던 결과를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가면서 공통부분식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재활용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별을 해주게 돼요. 옵티마이저가. 자, 아무튼 인더렉트 트리플은 이러한 이제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더 갖게 돼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쿼드러플, 트리플, 인더렉트 트리플 각각의 차이점들 잘 이해가 되실까요? 자, 강태원 씨 어떤가요? 잘 이해되시나요? 자, 강태원 씨 잘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강태원 씨는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될까요? 자,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될까요? 자,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마이크 안 되시나요? 강태원 씨? 자, 뭐 타이핑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 사이에 권복은 씨 있을까요? 네, 권복은 씨는 아주 좋죠. 강태원 씨가 존재해가지고 아마 권복은 씨는 강태원 씨가 존재해가지고 정말 좀 해피하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강 씨가 없으면 권 씨가 이렇게 그 뭐죠? 우리 그 성으로 이렇게 소팅을 했을 때 거의 뭐 1번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강태원 씨가 없었으면 제가 계속 권복은 씨를 불렀을 것 같은데 강태원 씨가 계셔가지고 권복은 씨를 부르는 것보다는 강태원 씨를 좀 더 많이 부르게 되네요.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기는 좀 막막할 것 같다. 열심히 그건 다시 잘 복습을 하셔야죠. 이해를 잘 하시고. 자, 권복은 씨는 어떤가요, 내용? 자, 쿼드러플 트리플, 인다이렉트 트리플 잘 이해가 되시나요? 복습을 하는 거는 좋긴 한데, 내용이나 뭐 설명이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죠? 예, 좋습니다. 제가 그 특징적으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쿼드러플, 트리플, 뭐, 그리고 다른 형태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시리어스 쿼드레스에서 전반적으로, 쿼드러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요? 그 템포러리 레지스터들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뭐, 옵티미제이션을 사실 꼭 해야 되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그냥 쓰기는 어렵습니다. 옵티미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템포러리 레지스터를 다 이렇게 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별도의 심벌들은 계속 쓰이기는 하지만
심볼하고 심볼 사이에 이제 그 연관관계가 없죠. 연관관계가 없으니까 디펜던시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뭐 최적화 작업하는 데는 조금 더 알고리즘이 심플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플은 그리고 인다이렉트 트리플도 마찬가지죠. 아까 봤던 것처럼 템포러리 레지스터 같은 것들 그 어드레스를 쓰지 않는 훨씬 더 이제 간결하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리플은 그 어떤 작업의 시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오더링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이렇게 한정되어 있죠. 그런 게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그거보다는 뭐 조금 더 수월하고요. 물론 대신 어떤 그 의미 부장 같은 것들이 되려면은 그 IR의 어떤 오더를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긴 합니다.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IR로 바꾸는 게 쉬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X에다가 Y 더하기 뭐 G를 하게 되면 쿼드로플을 바꾸는 거 아주 심플했죠. add Y, G, 뭐 T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X에다 어사인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X 비워두고 그다음에 T1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트랜스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대신에 자, 그 어떠한 그 표현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코드의 퀄리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 코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래서 자, 그 실제 타겟 머신이 뭐투 어드레스를 쓰느냐, 뭐 쓰리 어드레스를 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 어떤 표현식을 쓰게 되면 자, 뭐투 어드레스 머신에 뭐 적합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뭐 쓰리 어드레스 머신에 적합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이제 타겟 머신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잘 어, 어, 맞고 틀리고 좀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있고 없고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단순한 이제 명령어의 나열 시퀀스가 아니라 어떤 하이어라키와 그다음에 토폴로지를 가지는 그런 이제 중간 언어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게 이제 AST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틱볼도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ST는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파스트리가 이제 그 컨크리트 신텍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문법적인 정보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파싱 단계에서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필요할지라도 그 뒤에 단계 어떤 뭐 시멘틱스를 분석을 한다던가 또는 뭐 코드를 제너레이션 한다던가 이럴 때는 어떤 그 문법적인 의미 정보가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떤 구문 분석 정보가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거를 해서 간결하게 만든 이렇게 신텍스를 앱스트랙트하게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를 우리가 AST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이제 AST는 이제 그려도 봤고 사용도 해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그 샘플 코드가 들어온다면 AST는 이 정도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 전체가 이제 블럭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컴파운드 스테이트, 붙을 거고요. 첫 번째가 뭐 어사이먼트겠네요. 어사이먼트 붙을 거고 X 뭐 0 이런 식으로 붙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붙을까요? 역시 어사이먼트네요.
어사인먼트고, 자, y가 여기에 붙을 거고요. 아, 헤드. 자, 제가 지금 네모로 그리는 거는 인터널 로드,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그리는 거는 이제 리프 노드, 터미널 로드예요. 네, 하고 동그라미 차이가 있습니다. 세모는 없네요. 자, 우리 꼬맹이들이 맨날 나이도 어린 녀석들이 요즘에 계속 그 오징어 게임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7살, 9살이어가지고 걔네들 그 볼 수가 없죠. 근데 학교에서 되게 뭐 유행하나 봐요. 유치원도 유행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 뭐죠? 오징어 게임 OST라고 해야 될까? 아, 뭐 리코더 같은 것들 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 노래를 맨날 부르고 다니는데 참 그렇네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네, 뭐 서주민 씨, 뭐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연상이 되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 여기 E하고 뭐 Y 이런 녀석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while statement 좋겠고 while statement는 이제 컨디션하고 body part가 두 개죠. 여기 컨디션, body 붙게 되고요. 컨디션 복잡하네요. and가 있고요. 자, 앞쪽에는 어디 보자. LT가 있네요. less than x and 이렇게 붙게 되고요. and로 붙게 되는 게 not equal 붙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v하고 x가 있으니까 여기 인덱스 v x 있지가 붙게 되겠고요. body part는 자, assign이네요. 그리고 x가 붙고 있고요. add x 1. 네, 나중에 그림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네요. 제그 설명을 같이 듣고 x 옆에 add 밑에 x 두 번째 자식 노드 1. 뭐 이렇게 붙게 될 거고. 마지막 하나가 여기 딱 붙게 되겠네요. 여기. 형제 노드가 아니라 자식 노드예요. return statement. 그리고 x.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거 파스트리로 만들게 되게 되면 그 익스프레션 부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길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린 거에 한 10배 정도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죠. 근데 이렇게 AS로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그나마 간결해진 편입니다. 그나마 간결해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간단한 코드도 AS로 만들 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화된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짜리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이즈인데, 뭐 100만 라인짜리 코드면은 이게 뭐 얼마나 커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 누락, 어디 볼까요? 그러네. E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G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G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뭘이 돼야 되겠죠? Y가 아니라 뭘. 그리고 여기에 2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이렇게 y가.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뭐 이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그마한 코드도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굉장히 큰 규모의 코드가 이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틀의 사이즈가 상당히 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ST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결과 보면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T콜을 한번 보도록 해요. T콜. 자, T콜은 보시는 것처럼 Tree Structured Common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자, 앞에서 T와 COL을 따가지고 이제 T콜로 부르고요. PQCC에서 사용되는 이제 중간 표현이죠. 우리가 그 1장에서 배웠던 컴파일러 중에 이제 하나, PQC를 제너레이션하는 컴파일러, PQCC에서 사용되는 중간 표현입니다. 자, 이 T콜은 이제 AST의 이제 변형 형태고, 자, 굳이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T콜은 뭐냐? AST 플러스 시멘틱 인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AST의 어떤 간결한 정보에 의미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T콜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 의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별도의 오퍼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T콜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타입과 관련된 타입 정보, 그러니까 시멘틱스를 분석을 할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타입 시스템 분석 결과가 이제 붙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연산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x 더하기 y지만 컴퓨터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x의 타입을 알아야 되고요. y의 타입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타입과 y의 타입에 적합한 그 인스트럭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인티저면 덧셈 역시 인티저 덧셈이어야 돼요. 그리고 명령어도 인티저 간에, 그러니까 정수 워드 간에 어떤 그 덧셈을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이 있죠. 만약 타입이 플롯이면 그 다음에 여기 y의 타입이 뭐 인티저다. 그럼 내가 플롯하고 인티저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더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인티저를 플롯으로 바꿔야 될 거고요. 바꾸고 난 다음에 두 개의 타입이 같아질 때 비로소 덧셈을 할 수 있는데 누구의 덧셈? 자, 플롯의 덧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CPU에서 인스트럭션이 다르죠. 정수 덧셈하고 실수 덧셈을 하는 게 달라요. 곱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타입 시스템이 이러한 그 변수들의 타입을 인프런스하고 연산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정보들을 다 이제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이고, 자, 이 덧셈이 그냥 단순한 애드가 아니라 뭐 정수애든지 뭐 플롯애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어디에다 저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저장이 될 때 필요한 게 우리 여러분들 프로그램 면허 개념 시간에 공부하셨던 R value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 요 익스프레션은 이제 R value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요 G는 자, 연산식에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L valu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G를 인퍼런스 했을 때 이쪽과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다르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면 예, X에 X 더하기 Y를 한다. 그러면 똑같이 X가 쓰였는데 자, 이 X는 요 오른쪽에서 사용된 X는 X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야지 Y의 값을 같이 가져와서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똑같은 X인데 이 왼쪽에서 사용된 X는 값이 나오면 안 되고 저장되는 어떤 공간의 정보, 보통 우리 주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소 정보가 나와야 돼요. 똑같은 X가 쓰이는데.
그래서 왼쪽에서 쓰이는 녀석 우리가 L value, 오른쪽에서 쓰이는 거 R valu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소를 레퍼런스 하느냐, 값을 레퍼런스 하느냐가 구별이 돼야 돼요. 똑같은 x가 쓰이더라도. 그러한 정보들. 그 다음에 이런 뭐 타입 캐스팅이 발생하게 되면 인티저를 뭐 플롯으로 바꿔라, 뭐 플롯을 인티저로 바꿔라. 이런 어떤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야 돼요. 자, 그거를 이 티콜 오퍼레이터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게 되느냐, 이런 뭐 밸류 정보들, 로케이션 정보들, 뭐 불린 정보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테이트먼트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자, 이러한 것들이 그 트리에 다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A가 인트 타입이고요. B가 프로 타입이라고 할 때, 자, AST로 표현이 되게 되면 B에 A 더하기 1을 할당을 해라 라고 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은 트리가 나옵니다. 어사인먼트 B 그리고 어떤 걸 저장하느냐 add A1 자 이런 식으로 그 트리가 나오게 돼요. 자 AST는 여기 인트하고 플롯이 돼 있던 뭐 캐릭터 A 그 다음에 뭐 인트 B가 됐던 이러한 어떤 그 타입 인포메이션하고 무관하게 자, 요 단위 스테이트먼트나 익스프레션이 있으면 자, 그게 그대로 나오게 돼요. 각각의 어떤 그 심볼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선언되느냐, 이런 것들하고 무관하게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거를 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T콜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된다기보다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더 가지게 돼요. 자, 여기 B가 들어갔는데 B의 타입이 플롯이죠. B의 타입이 플롯이고요. 자, A 타입이 자, 인티저예요. A 타입이 인티저. 자, 그리고 자, A가 사용되는 여기 A 더하기 1은 자, A의 L 밸류가 아니라 R 밸류가 사용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A의 값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딴 노테이션이 붙게 돼요. 밸류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값을 가져오고요. 자, 요 이 리터럴 1은 인티저죠. 리터럴 인티저는 인티저니까 자, 인티저의 값이 가져오고 인티저 리터럴이니까 add는 뭐냐? 인티저 add를 하게 됩니다. 정수 덧셈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정수 덧셈을 한 결과가 자, B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자, B에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B의 타입이 뭐죠? B의 타입은 플롯입니다. 플롯. B의 타입이 플롯이기 때문에 자,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인티저 타입을 뭘로 바꿔주느냐? 플롯 타입으로 바꿔주게 돼요. 자, 타입 컨버전, 타입 코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타입 코션이 발생해서 플롯으로 바뀌게 되면 비로소 플롯으로 바뀐 값을 B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타입 변환 오퍼레이터들, 그다음에 타입이 스페시파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어떤 인스트럭션들, 그다음에 뭐 밸류를 레퍼런스하기 위한 이런 정보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T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 T 스트럭처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그 그래프 형태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실제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는 관점, 어떤 모듈 안쪽에서 관점으로 보게 되면 효과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강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IR이 다른 외부 모듈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또 이제 어떤 그 용도로 쓰일 수가 있냐면 디버그 또는 인터페이스 용도로 외부 모듈이라고 해요. 어떤 그 커넥티비티가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프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자,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토폴로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메모리 상의 로드가 되면 어떤 뭐 랭크드 리스트를 뭐 트리로 간주한다던가 또는 그 실제 뭐 바이너리 트리나 또는 뭐 레프선 라이트 브라더 이런 어떤 그 메모리 모델을 가지고 이제 트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외부 모듈하고 어떤 인터페이싱을 하고 이게 그 메모리 투 메모리 매핑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바깥쪽에 모듈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면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메모리 상태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토포로지 구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웃풋 파일로 이제 떨궈내 가지고 다른 모듈로 전달할 때 이 표현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결국에 이제 텍스트 파일로 떨궈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커다란 이제 스트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스트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트리 구조를 표현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뭐 메모리 구조 같은 것도 크게 신경 안 쓰면 제이슨 같은 것들 어, 효율성 같은 것들 뭐 크게 신경 안 쓰면 뭐 이런 형태로도 뭐 쉽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파싱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신경을 쓴다라면 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노테이션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파일로 출력할 때는 인덴테이션 가지고 어떤 트리의 뎁스를 표현을 하게 되죠. 같은 레벨이냐 아니면 자식 레벨이냐 이런 것들을 뭐 인덴테이션 가지고 사용을 또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AST와 이제 T코어를 비교를 하게 되면 AST 우리 앞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배웠던 거죠. 자, 파서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그 바텀업 파싱 배울 때 슈퍼트 리듀스 파서하고 파스의 어떤 리듀스 섹션 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파스 트리도 자동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파스 넘버도 자동으로 뽑고 AST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아주 손쉽게 AST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미닝풀 노드, 미닝풀 터미널 이런 것들 이제 정의를 해야 되죠. 그 정의 정보를 파서 제너레이터의 어떤 그 스펙에다가 표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그 룰을 리듀스 할 때 AS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들에 대한 스펙도 거기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인터널 로드에 대한 어떤 그 스펙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제가 PGS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PGS 한 번씩 이제 사용을 하게 되실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요. 자, T콜도 여러분들 배웠었죠? PQCC에서 사용하는 녀석. 자, 그리고 특징들을 몇 가지 더 가진다. 자, 여러 가지 그 뷰포인트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T콜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이 레벨 속성, 로우 레벨 속성. 하이 레벨 속성은 뭐냐? 이게 파스트리하고 아주 유사한 녀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ST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프로그램의 구문 구조 정보를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 3어드레스 코드나 뭐 폴리시 노테이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어디에 가깝냐? 소스 코드의 구조에 가깝죠. 자, 반면에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들, 아까 뭐 L value, R value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한 이제 그런 특징들을 또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고요. 이 케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AST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스페시피케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떤 그 시멘틱스 정보가 어떻게 부과가 되어 있느냐 보신 것처럼 아까 그 레퍼런싱 L value, R value 어떤 그 포인터 변수나 메모리에서 값을 액세스하는 걸 우리가 디레퍼런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 코션, 타입 캐스팅을 의미합니다. 타입 컨버전, 타입 캐스팅을 우리가 타입 코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오퍼레이터에 이제 타입이 부과되어 있는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터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다이나믹 서브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타입 체킹 이런 정보들을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프 옵티미제이션, 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뭐 루프 인베리언트가 됐던 그 다음에 루프의 어떤 복잡도 연산 강도를 이제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구별이 쉽습니다. 어, ASD 자체에서 어디가 루프인지를 판단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 그 트리노드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뭐 루프 최적화다. 그랬을 경우에 뭐 3어드레스 코드가 됐건 그 다음에 그 뭔가요? 그 전에 배웠던 폴리시 노테이션이 됐건 그런 것들은 그 하이레벨 스트럭처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루프를 최적화하려면은 어디가 루프인지를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플로우 쭉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루프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걸 다시 다 살펴봐야 돼요. 자, 근데 AST 같은 어떤 트리 구조,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구문 구조를 그대로 갖게 되면 루프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루프 어디서 생기나요? 그잖아요. 여기 파일 스테이트. 루프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 신텍스 구조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루프의 컨디션 파트야. 여기는 루프의 바디 파트야.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런 이제 특징도 이제 갖고 있다. 자, 그리고 확장성 같은 것도 용이하다. 필요에 따라서 티콜 오퍼레이터를 뭐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AST를 사용할 때도 그 고정된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컴파일러를 만든다던가 어떤 언어를 분석한다던가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인포메이션들을 더 달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제가 정의했던 그 트리 스트럭처는 시멘틱 트리라는 것들을 이제 예전에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컴파일러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분석을 전부 이 시멘틱 트리 가지고 처리를 예전에 이제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트리 스트럭처드 코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앱스트랙트 머신 코드 내용들 이렇게 쭉 살펴보고요. 파스칼 P 코드, EM 코드, U 코드 살펴봐서 자, 주장에 대한 수업 내용이 뭐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아마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했던 파서 구현해보고 실습해보는 것들 샘플 코드가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사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문법 PGS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파싱 테이블을 어떻게 얻어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파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셔가지고 이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그 아까 그
우리가 그 8장에서 살펴봤던 시제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루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구나. 파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한번 경험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